흰머리가 들지 않더라도 밝은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멋내기 염색으로만 계속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번, 8번 레벨 위주로 이제 염색을 했던 분인데 너무 밝다 보니까 새치가 끝까지 흰머리가 다 있어요. 발리아주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PPD가 없는 무PPD 제품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9MB 3개에다가 6MB를 30g 정도 섞어봤습니다. 9MB를 하면은 새치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6MB를 조금 30g 아주 작게 넣어본 거죠. 이 맨 끝에까지는 다 바르지 않고 전체 한 5분의 4 정도는 바를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길다 보면 맨 끝에는 손상이 되어 있겠죠. 염색머리인데. 그러니까 끝까지는 굳이 다 안 바르고 예를 들어서 뭐 절반 정도만 하고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처음에 다 바르면은 뭐 색깔은 나오겠지만 손상된 부분에 40분씩 있으면 좀 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한 20분 정도만 있다가 PPT 뿌리고 전체적으로 밑에까지 다 발라주면 아무래도 안 바른 거보다는 흰머리가 더 색깔이 좀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왕초보 탈출동이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따가 체크할 때 다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원터치로 다 바르셔도 돼요. 네, 지금 머리를 보면은 기존에 염색했던 머리인데 멋내기, 그러니까 새치 커버를 밝은 색으로 하다 보니까 새치가 잘 안 들어가죠. 이 긴 머리가 보시면은 저 흰머리가 저 밑에까지 다 이렇게 발리아주 한 것처럼 쭉 다 이렇게 흰머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앞쪽도 있지만 여기 지금 겉표면 보시면 카메라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뒤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쪽이 더 많죠. 새치머리는. 그래서 이 긴 머리가 들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5분의 4 정도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한 1cm 정도 떠서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새치 커버는 새치가 많은 데부터 바르니까 탑 부분부터 바르는 거예요. 지금 새치 커버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차피 크로스 체킹 할 때 두피 쪽에는 좀 바짝 바를 거니까 우리가 염색을 기본적으로 두피엔 바르지 말라고 하지만 새치 커버는 안 바르면 새치가 반짝반짝하니까 안 들었다고 클레임을 걸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피까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르실 때는 0.5 정도 띄고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치가 많은 쪽부터 바르니까 여기는 기존에 발랐던 부분이라서 밝은 색깔이지만 제가 9MB지만 지금 위에 새치 있는 데부터 염색한 지가 한 2달 정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뿌염한다고 생각하고 위에부터 발라주는 거죠. 새치 머리는 새치가 많이 있는 쪽부터 바르는 거예요. 새치 커버는. 멋내기는 온도가 낮은 네이프부터 바르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새치 커버 위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쭉 발라서 내려가겠습니다. 맨 끝에 5분의 4 정도, 요 끝에는 조금 남겨놓을게요. 남겨놨다가 이따가 연결하는 작업만 하겠습니다. 두피서부터 바르고 얘가 손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는 건 왜 한다 그랬죠? 이 핸들링을 해주는 거는 골고루 다 발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될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손으로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의 온도로 인해서 염색이 더 잘 스며들 수 있겠고 온도 때문에 더 빨리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염색이나 탈색할 때 색깔이 안 나오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걸 보셨을 거예요. 내 손 온도로 해서 아주 약하지만 열 처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조금 더 잘 들겠죠. 손의 온도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래서 열 처리하기에는 손상이 너무 많이 된다고 싶을 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주물러 주거나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1cm 정도씩 떠서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체를 다 발라 놓고 그 다음에 크로스 체킹 할 때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발랐으니까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면은 세로로 해줘야 되겠죠. 크로스 체킹이라는 건 커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로로 했으면 세로로 체킹하는 걸 크로스 체킹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대. 빨리 발라야 명도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새치 커버 어두운 색은 괜찮은데 이 밝은 색은 너무 차이 날 수 있어요. 처음에 발랐던 것보다 마지막에 발랐던 데는 약의 양이 조금 더 들어가야 빨리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하셔야 밝은 색으로 염색하실 때 명도 차이가 나지 않게 잘 바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로스 체킹 하는 법은 이렇게 해서 가로로 했으니까 세로로 이렇게 나누면서 아까 세로로도 1cm 해줘야죠. 가로도 1cm씩 나눴으니까 세로 체크하면서 1cm씩 나누면서 이렇게 양쪽에 발라주시면 되겠죠. 두피에 너무 떡이지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두피에다가 우리 그냥 이거는 밝은 색이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은 백모가 거의 막 90% 이상 있어요. 난 두피에 흰머리 안 들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두피에 많이 발라야 되지만 이런 밝은 색은 그냥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안 발린 부분에 발라주고 나서 그냥 브러쉬만으로 발라주시면 두피에는 덩어리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르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발라만 주는 거죠. 붓에 묻은 거로만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세로로 1cm씩 나누면서 세로로 발라주시면 되겠죠. 약이 세치가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발라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멋내기를 그러니까 이 세치가 아니고 완전히 멋내기만 하실 때는 그냥 붓에 있는 거로만 양쪽에 발라주셔도 돼요. 근데 이 머리는 지금 세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을 바르고 있죠. 전체적으로 똑같이 크로스 체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약을 바른 지 20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 끝에가 좀 탈색된 것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 끝에가 너무 손상이 돼서 약을 안 바른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정도 손상이 돼서. 근데 이 머리도 흰머리가 희끗희끗 있으니까 이 끝에 있는 염색 레벨하고 오늘 바른 레벨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염색 9번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벌써 2년, 3년 전이기 때문에 얘는 퇴색이 됐어요. PT 제품을 뿌려줬어요. 중간에 빗질할 부분에다가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나서 약이 남아있으면은 지금은 어차피 한 15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발라주시고요. 없을 경우 여기다 빗질만 해도 안 한 거보다는 경계선이 없어지겠죠. 근데 약이 만약에 아까 한 개 남아있다면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래도 얘는 15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발라서 40분씩 안 있어도 되니까 손상이 덜하겠죠. 40분 바른 머리하고 15분 바른 머리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여기랑 색깔이 같이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약이 다행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를 이렇게 끝에다가 발라주시면 되겠죠. 발라주고 이렇게 제가 많이 잡고 발랐으니까 속에까지는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 주물주물해서 발라주고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아까 PPT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얘는 지금 수분감이 지금 많아요. 끝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서 빗질하면 조금 이제 힘들잖아요. 빗질하기가. 그러니까 PPT를 충분히 뿌려줬기 때문에 이거 염색약 바르기 전에 PPT를 뿌려줘서 보호막을 한번 씌워줬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발라준다 하더라도 훨씬 손상이 덜 하겠죠. 그리고 나서 굵은 빗을 한번 빗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빗질이 잘 안 되면은 더 뿌려주시면 되겠죠. 빗질이 잘 될 수 있게. 지금은 뿌렸기 때문에 얘가 빗질이 술술 잘 내려가요. 그래서 이 염색한 머리들은 빗질을 하면은 손상이 되니까 많이 빗질을 못하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빗질해 주시면 좋겠죠. 그냥 약이 중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골고루 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빗질을 해주고 있어요. 촘촘한 빗으로 하면 머리가 너무 늘어나겠죠. 이렇게 굵은 빗으로 도끼빗 있죠. 이런 걸로 끝에 좀 빗질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골고루 염색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보호막을 씌워줬으니까 조금 괜찮겠죠. 덜 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PPD가 없는 제품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도 할 겸사겸사 한번 발라보는 거예요. 9MB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라나. 근데 이게 9MB로 하면은 색깔이 밝다 보니까 머리가 얼룩져 있는 머리들에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상으로 얼룩이 없어지게는 못해요. 얼룩 있는 걸 다 없애려면은 한 7번 레벨 이렇게 바르셔야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밝은 데가 어두워지면서 균일한 색상이 나올 텐데 지금은 9MB 같은 거로 통일된 색깔을 원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조금 더 어두운 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다 들지 않아도 어두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9MB를 다 발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머리를 손님한테 한번 해볼 수 없잖아요. 한번 손님을 마루타시킬 수 없으니까 한번 제가 대리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런 걸 한번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이런 영상은 제가 안 올렸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긴 머리를. 그래서 저는 바르고 나서 끝에 15분 있다가 샴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끝에가 손상됐는데 끝에까지 처음부터 다 바르시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손님이 끝에를 뭐 한 15, 20cm 잘라버린다고 할 땐 괜찮아요. 근데 자르지 않고 난 긴 머리가 좋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PPT 제품을 충분히 바르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소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들어갈 테니까 연결이 되겠죠, 밑에까지. 근데 알칼리 제품은 우리가 파마 같은 경우는 중화제를 발라서, 그렇죠? 알칼리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제 파마 그만 나와라 하고 정착제로 이제 중화제를 발라주잖아요. 근데 염색하고 나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산성이나 약산성 샴푸로 이제 해줌으로써 그 작용을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근데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pH 밸런스 있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pH 밸런스를 충분히 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주물주물 빗질하시면 안 돼. 이 상태에서 빗으로 쭉쭉 빗으면 머리 늘어나고 손상이 많이 되니까 pH 충분히 흐르듯이 이렇게 뿌려주시고, 손으로 살짝 주물러 주시고, 그러니까 샴푸하기 한 2, 3분 전부터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샴푸하시면 되겠죠. 고연비로 갔는데 굉장히 색깔이 밝으면서도 전체 끝까지 색깔이 똑같이 연결됐죠. 끝에 아까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끝에가 전체가 다 한 번에 염색한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새치가 많이 좀 있든 이런데 사이드도 그죠? 새치 커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고연빌에서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머리가 이 손님이 말하는데 자극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염색을 하면은 좀 자극적인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PPD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느껴지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머릿결도 좋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머릿결이죠. 이렇게 해서 긴 머리도 우리가 한번 연결해보는, 뿌리 염색이 아니죠. 거의 전체 염색인데 끝에 손상된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처리해도 색깔이 거의 같이 나온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어요. 끝이랑 색깔이 차이가 거의 없죠. 네, 안녕하세요. 펌문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과 파마를 다 한꺼번에 해달라고 한 모델을 머리를 하게 됐어요. 너무 길어서 좀 자르고요. 모발은 굉장히 굵어요. 굵고 건강한 머리인데 1년 전쯤에 매니큐어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일부분 있겠죠. 근데 염색을 할 때 얼룩이 거라고 그랬더니 감안하겠다고 하네요. 염색 파마를 하면 손상이 돼서 너무 건조하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감안한대요.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할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끼고 그냥 염색과 파마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제 기르니까 25cm 이상이 되면 3터치를 하라고 제가 염색 영상 올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를 때는 두피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두꺼운 머리들은 많이 남겨놓지 말고 한 5cm 전으로 남겨놓고 바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지금 3번 중에서 첫 번째를 바르고 있습니다. 5cm 정도 띄워놓고 바르시고 빗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핸들링을 해주는 거는 뭐 손의 온도로 더 잘 들게 하는 것도 있고, 안 발라진 부분 손까지 다 발라지게 하기 위해서 핸들링을 해주는 거죠. 손으로 비벼주는 걸 핸들링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또 제가 설명을 높아심에 또 다시 짚으면서 또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를 때도 좀 조심해서 바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투터치 할 때는 두피에서 1cm 정도 떼어놓고 바르시면 되겠고요. 건조한 머리는 조금 더 떼어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모발이 두꺼운 머리는 많이 떼어놓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발랐을 때 시간을 좀 오래 걸리고 경계선이 뚜렷하게 바르시면 안 돼요. 두피 쪽에서는 조금 바르면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바르는 스타일로 바르셔야 되겠죠. 두피 쪽에다가 덩어리 갖다 턱 묻혀놓고 바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피에서 5cm 정도 떼어놓고 다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밤색빛이 나오는 게 보여요. 색깔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 투터치를 바르시면 돼요. 지금 제 뒤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투터치에 다 바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탑 부분 위에서 보면 지금 0.5cm 정도는 띄워놓고 바르고 있는 거예요. 두피 쪽에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모발이 굵기 때문에 제가 0.5cm 정도만 남겨놓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발라놓고 전체적으로 바르고, 또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두 번째 발랐을 때는 두피 쪽에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들겠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밤색 빛으로 또 변하는 걸 보면은 이제 또 세로 체킹 하시면서 두피까지 다 발라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피는 바르고 5분 정도만 돼도 아주 밝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색깔이 나와요. 끝에가 너무 안 나오면 5분 정도 열 처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매니큐어 한 게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얼룩도 안 지고 잘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11번 베이지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하고 바로 파마를 할 거니까, 그렇죠? 크리닉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폼용 단백질 멀티펌을 바르고 있습니다. 열폼 직폼으로 하실 건데 좀 약을 그냥 그냥 멀티폼으로 쓰지 마시고 꼭 열폼 하실 때는 열폼용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것도 한 번 더 짚어가느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파마 할 때는 일반 펌용을 쓰시고 열폼 할 때는 열폼용을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팅할 때 12개 전후로 다 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에 염색하고 밑에만 말 때는 핀셋으로 위로 꼽아버리면 파마 안 할 부분에 약 바른 머리가 턱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상이 아무래도 되겠죠. 파마도 안 할 건데 위에다가 파마약 바른 머리를 올려놓으면, 그래서 옆쪽으로 꼽고 하는 거를 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죠? 저는 이 머리는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와인딩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스컬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굵게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끝에만 했더니 빨리 풀린다고 그래서 저는 한 3바퀴 반 정도 와인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층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라서 밑에 기름 부분엔 3바퀴 반 말겠지만 맨 위에는 3바퀴가 안 돌아갈 거예요. 2바퀴 반 정도 말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는 굵게 에스컬이 1번 반 정도 나오는 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컬이 그 정도에서 이제 나오길 원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에스컬 조금 더 나오게 해달라고 굵게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오케이 제품 지금 19호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19호가 일반 노트로 치면 1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반 펌을 하시면은 시간만 조금 더 두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머리는 건강하고 굵은 머리지만 염색을 했잖아요. 염색을 하고 바로 파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두셔야 돼요. 저는 10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마 말고 나서 10분, 이따가 중화제 10분, 그래서 20분이에요. 파마 마는 것도 몇 개 안 마르니 10개 마르니까 시간 10분 안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처리하게 되는 거죠. 마인딩하고 10분 있다가 중화하고, 중화도 과수중화제니까 10분, 그죠? 중화도 과수중화제는 10분이죠. 이제 불엄산 같은 경우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 과수중화제죠. 그러니까 10분, 오버타임 하시면 머리 건조해지시고 안 좋으니까 오버타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양쪽 옆에는 2개씩, 제가 전체 10개 한다고 했잖아요. 뒤에는 6개 말았고요. 그러니까 양쪽 옆에 2개씩. 이 모델은 앞머리가 시스루뱅만 있어요. 시스루뱅은 뭐냐면 비치듯이 아주 가늘게 앞머리를 남겨놓은 머리를 이제 시스루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르마 타가지고 절반 정도에서 양쪽에 2개씩 와인딩 합니다. 근데 앞에가 무거운 뱅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삼각 파트를 해서 앞에가 무겁게 뱅이 있으면 사이드 머리가 되게 양이 적어요. 그럴 때는 19호로 1개만 와인딩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스루뱅만 있으니까 앞머리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나눠 놓으면 양이 많죠. 그래서 2개로 와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다 고무줄이 이렇게 걸리니까 자국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꼬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꼬지를 해주시고 10분 꼭 있으시고, 일반 파마를 하실 때는 좀 시간을 한 20분, 25분 정도 있다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정확하게 10분 있다가 중화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염색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파마 말기 전에도 크리닉 제품 손상 안 되게 영양 많이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중화제 하기 전에도 pH 밸런스 뿌려주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염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족한다고 하네요, 색깔. 근데 컬도 굉장히 10분 있었는데 탄력 있는 에스컬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바르고요. 리버스 방향으로 찬바람으로 말렸습니다. 바로 헤나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브라운하고 블랙하고 반반씩 섞었는데요. 미온수로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새치 커버는 새치가 많은 데부터 하죠. 우리가 멋내기 염색은 네이프하고 네이프
여기 밑에 코너 포인트하고 사이드 코너 포인트부터 하는데 새치 커버는 새치가 많이 나와 있는 위에부터 바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한 2cm 정도 나왔는데요. 가루 헤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씩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같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이 약을 할 때는 이렇게 볼에 있는데 이 가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쓰시면 돼요. 가운데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에서부터 둘이 쓸 때 양쪽에서 이렇게 나눠 쓰시면 되겠죠. 네,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가루 헤나는 원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핀셋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쭉 핀셋 대신 염색약을 바르면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죠. 우리 일반 염색이랑 바르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헤나는 가루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굳어요. 그래서 빨리 발라줘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모발 손상은 조금 더 훨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헤나 염색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건 일반 염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염색마다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30분 전후가 되겠는데 헤나 같은 경우는 기본 다 1시간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건 발라주신 다음에 랩을 씌워 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말라서 염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도록 랩을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깝게 이렇게 씌워 주시면 훨씬 더 염색이 잘 될 수 있겠죠. 시간을 오래 두다 보니까 살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니까 뒤에는 꼭 이렇게 비닐로 된 이어 캡을 이렇게 씌워 주시면 좋으시겠죠. 샴푸할 때 잘 지울 수 있겠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좋아요. 미온수가 들어가니까. 근데 여름에는 좀 더워요. 근데 헤나는 기본적으로 밝은 색이 안 들어요. 진짜 헤나는 붉은색인데 이런 갈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갈색이나 이런 건 새치가 잘 들지 않죠. 그 대신 머리가 훨씬 더 건강하죠. 일반 알칼리 염색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새치 컵으로 가루 헤나를 염색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나는 꼭 열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열 처리 안 해주시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다 바르고 랩을 씌워서 꼼꼼하게 다 발라주시고 랩을 씌운 다음에 열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도포를 마쳤고요. 이제 건조되지 않기 위해서 랩을 씌워줄 건데요. 랩은 전체적으로 씌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도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게, 그래야 마르질 않아요. 마르면은 가루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염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뺑 둘러서 전체적으로 진공 상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뒤에까지 다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옆에까지, 뒤에 목덜미까지도 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싸주시고요. 열 처리 10분 하고 1시간 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따가 샴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나를 염색을 하고 지금 1시간 10분 돼서 샴푸를 했습니다. 했더니 새치 커버가 아주 완벽하게 잘 들었죠. 근데 이 헤나 염색을 하면은 좀 컬이 좀 덜 나오는 단점 같은 건 있지만은 이 알칼리 염색했을 때처럼 그 부시시하고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컬이 좀 덜 나와도 이렇게 헤나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헤나만 하고 계시죠.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멋내기, 새치가 있으시면서도 이제 멋내기로 밝게 염색하시는 분의 머리 염색 바르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왕초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멋내기라서 새치는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멋내기니까 원터치가 아니고 새치지만 투터치로 바를 거예요. 먼저 앞가르마를 이렇게 타주시고요. 같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새치 커버가 아니니까 투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바르냐면 투터치는 두 번에 나눠서 바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바르려면은
이렇게 잡고 지금 밑에부터 발라야 되는데 멋내기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바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바르는 방법만 이렇게 해서 투터치니까 두 번에 나눠서 바르는데 여기 길이가 지금 한 3-4cm 되는데 한 번에 다 바르시면 안 되고 투터치는 여기서 한 1cm 정도 남겨놓고 뒤에 먼저 바를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15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발색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뿌리 작업을 할 거예요. 왜 두 번에 나눠서 하냐면은 이 모발은 이 두피 쪽에는 열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바르면 두피 쪽만 더 밝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열이 없는 부분 뒤쪽에 먼저 발라서 발색이 된 다음에 나중에 바르면 두피는 열이 있어서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멋내기 염색은 투터치로 발라야 돼요. 그래서 열이 적은 이 네이프 부분, 목덜미하고 이 귀 옆에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부터 발라줘야 되는데 밑에 바르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잠깐 조금 바르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치 커버일 때는 한 번에 원터치로 새치가 많은 부분, 앞에가 새치가 많기 때문에 앞에부터 바르는데 멋내기는 앞에부터 바르지 않아요. 여기 사이드 코너 포인트나 네이프 쪽에 이제 바르는 건데 여기 한 섹션만 바르고 네이프부터 사이드 코너 포인트부터 바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터치는 이렇게 잡으시고 이게 너무 세우지 말고 이렇게 45도 정도 하셔서 이렇게 1cm 정도 남겨 놓으시고 바르고 요거로 빗질로 살짝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를 거니까 여기 1cm 안에는 지금 안 바르는 거죠. 이렇게만 바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정도 1cm 정도 빼놓고 발라주시고 우리가 이제 기를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손에 이제 미지근한 온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좀 더 잘 들기 위해서 열을 약간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잘 들겠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하는데 여기 경계선에 덩어리가 지지 않게 요게 덩어리가 치면 여기 경계선이 생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갖다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발라서 여기다가 두껍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쪽 두껍게 올려놓은 부분하고 골고루 펴바른 쪽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이쪽처럼 이렇게 펴서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바를 때도 마찬가지시고 이 경계선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안 생기게 빗질로 이렇게 들어가 처음부터 뭐 0.5cm까지 발라버리면 빗질하다 보면 두피까지 한 번에 다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1cm 정도 띄어서 바르고 빗질로 이렇게 바르다 보면 한 0.5cm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자연 방치한 다음에 염색을 해서 손상된 머리들은 염색하실 때 열 처리하시면 안 돼요. 열 처리하지 마시고 자연 방치를 놓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범으로 보이느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밑에부터 바르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사이드 코너 포인트도 열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이 없는 여기 두 명이 나눠서 바를 경우에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은 앞쪽을 바르겠고 이제 두 명이서 바를 때 반씩 바르게 되는데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센터를 딱 나눠서 이쪽은 저 사람이 바르고 이쪽은 내가 다 바르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씩 바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어 탑 이어 라인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 귀에서부터 이어 탑 이어 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반해서 앞쪽 양쪽을 다 한 사람이 바르고 뒤쪽 양쪽을 다 한 사람이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쪽이 똑같아야 되겠죠. 반쪽씩 나눌 싸우면 왼쪽 오른쪽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 도파는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을 한 사람이 바르고 뒤쪽을 한 사람이 바르는 걸 이제 반씩 나눠서 바른다고 하죠. 센터를 나눠서 왼쪽 오른쪽을 한 사람이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쪽 먼저 바른다 그랬죠. 새치 커버는 위쪽부터 이제 새치가 많은 쪽 바르는데 멋내기는 온도가 낮은 이 네이프부터 여기 사이드 코너 포인트부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손에 있는 열로 인해서 골고루 빨리 들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그랬죠. 이 섹션은 많이 뜨면 바르기 어려우니까 한 1cm 정도로 나눠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투터치를 바르려니까 반쪽을 한꺼번에 잡고 다 발랐어요.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잡고 그리고 투터치래요. 그게 투터치가 아니고 한 섹션을 두 번에 나눠서 바르는 건데 그냥 한꺼번에 다 바르는 거로 이해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1cm 빼놓고 뒤쪽에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양이 많으니까
바르는 양은 일정하게 해주셔야 골고루 색깔이 똑같이 나오겠죠. 지나치게 많이 바르는 쪽은 더 빨리 나오고 조금 바르는 쪽은 더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는 양은 거의 비슷하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사람마다 머릿결이 다 달라요. 이 다른 데는 머릿결이 다 두껍고 좋은데 요쪽에 템플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구역 이렇게 보시면 네, 얼굴 여기 우리가 옆가르마 타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머리카락이 되게 가느다래요. 요쪽을 템플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요쪽은 머리가 가느다란데 이 뒤에 거랑 이쪽 바르는 거랑 여기랑 양을 똑같이 발랐어요. 머리가 이쪽이 가늘고 더 부시시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수할 때 클렌징이나 비누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은 좀 탈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더 색깔이 연하죠. 이쪽은 더 밝죠. 그러니까 뒤쪽보다. 근데 같은 양을 도포했을 경우에 앞쪽만 더 밝아요. 그래서 앞에까지 머리가 다 붉기가 굵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바르셔도 되는데 이쪽이 양쪽 가르마 있는 쪽 이런 데가 머리카락이 더 가늘고 밝은 사람들은 여기는 1cm 빼고 발랐다면 여기는 2cm 정도 빼고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앞에만 더 노랗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면서 여기가 좀 가늘다 그러면은 뒤쪽에는 이렇게 1cm 빼놓고 바르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2cm 정도 떼놓고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했을 때 색깔이 같지. 처음부터 일정하게 바르할 때 여기서까지 정확하게 1cm 발라 놓으시면 앞쪽만, 그러니까 다 하고 났을 때 여기 페이스 라인만 더 노랗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이 발라서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꼭 떼어놓고 바르는 게 염색을 얼룩지지 않고 앞에만 더 헤어라인만 밝게 나오는 거를 방지하고 바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나서 발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두피까지 이제 바르는 걸 하겠습니다. 밑에부터. 바르시면은 가로로 다 바르시면 이렇게 세로로, 우리가 가로로 발랐으면은 크로스 체킹이라고 할 때는 세로로 발라주는 걸, 그러니까 가로로 발랐으면 세로로 체킹하면서 발라주는 거를 크로스 체킹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세로로 발랐으면은 약을 도포할 때 세로로 발랐으면은 가로로 체크해 주는 거를 크로스 체킹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다 발랐으면 이게 새치 커버할 때는 색이 어두우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멋내기 할 때는 웬만하면 둘이 빨리 발라주는 게 동시에 약이 도포가 되니까 색이 일정한 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혼자 천천히 바르시면 나중에 바른 데는 색깔이 좀 어둡겠죠. 먼저 바른 데는 밝고. 그러니까 혼자 바르실 때는 좀 빠르게 바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세심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사선으로 다이애거를 이제 체킹도 해주시면 더 섬세하게 해줄 수 있으시겠죠. 네, 지금은 샴푸를 마치고 타월 드라이를 한 상태고요. 바싹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하면은 너무 대비가 돼서 이렇게 검은 머리가 자라나오면 흰색하고 블랙하고 너무 뚜렷하게 더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꼭 새치 커버를 어두운 색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를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얼마나 예뻐요, 밝은데도. 자, 수고하셨습니다.